제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입장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 이런 걸 다 해보잖아요. 상간녀 측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. 실제로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원고들이 꽤 있습니다. 증거를 가지고도 패소를 하는 이유가 4가지 정도 있는데요. 만약에 상간소송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가 지금 소송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억울하게 패소를 당하지는 않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로 상대 측에서 결혼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케이스의 특징은 부정행위 관련한 증거는 엄청 많아요. 그런데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유부녀, 유부남인 거를 안다라는 점을 증빙하기 어려운 사건인데요. 불륜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승소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저는 결혼한 사실 몰랐습니다. 저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를 기망했습니다. 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소장 받고 나서 그 직후에 너 결혼했었어? 나 이거 몰랐었는데? 막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렇다면 반대 증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 패소할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유부남들이 특히 밖에서 자기 총각 행세하고 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이런 사건을 진행을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없이 그냥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걸 생각 못하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. 이 케이스는 상간녀라고 지목이 된 분이 사실은 피해자입니다. 왜냐면은 본인이 만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유부남인 거예요.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한순간에 상간녀로 찍혀서 소장까지 받는 거예요. 원하지 않았는데 이 소장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송사에 휘말리게 된 피해자입니다.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불륜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한 경우입니다.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또는 일반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수위가 높은 성적 농담까지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,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땐 이상하지만 우리 그룹에서는 그런 게 자연스럽고 일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에서 이들을 절친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들을 불륜으로 보는지 이거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.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얼만큼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재판부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동일한 수준의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 때 어떤 재판부는 증거를 엄격하게 보고 아니 직장 동료끼리 이렇게 연락도 못해요? 라고 변론 중에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. 그런데 직전에 재판부는 그랬는데 법원 인사이동절 지나고 나서 새로운 재판부는 이 정도는 불륜이지 라고 바로 또 의견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정말 재판부마다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.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하면 제가 우리 의뢰인들한테 주로 하는 말들 중에서 영끌하셔야 된다. 증거 영끌하셔야 된다. 인생에 한 번 있는 소송이잖아요.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야죠. 그러면은 이 증거 저 증거 다 모으시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상간자를 만났었던 내역들 이런 거 종합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좀 좋은 결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애매할 때는 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상간녀는 좀 시큰둥한데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인 케이스입니다. 많은 상간 피고들이 상대방이 적극적이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상간 사건에서 누가 더 적극적이었냐가 되게 치명적인 내용은 아닙니다. 그게 아니고 내용관계였는지 아닌지가 이슈입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적극적이었고 나는 헤어지려고 했고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그나마 설득력이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쭤봅니다. 혹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박을 당하셔서 관계를 지속하셨을까요?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? 이런 걸 여쭤봅니다. 어느 순간 내가 이 관계를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피고 입장에서.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주변에 알리겠어. 영상이랑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거 네 주변 사람들이 봐도 돼? 인스타에 올려버린다?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기 위해서 만나야 되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. 대부분 밀당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.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면 소송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고 별거 중이고 이혼하자고 이야기도 충분히 했고 한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네?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시점을 잘 보세요. 시점이 파탄 이후인지 그 전인지.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이 불화를 겪게 되는 그 이유가 상대방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뭔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해서 나도 남편한테 실망을 하고 해서 혼인관계가 깨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도 이제 부부관계 뭐 더 이상 지속하는 거 싫다. 그래서 별거를 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그러던 와중에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건지 여기에 따라서 위자료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제가 방금 4가지 패소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내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빼박 증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. 증거는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가, 내가 여러 가지 증거를 조합했을 때 이 상황을 얼만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,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가,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.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주의하셔야 되는데 원고 입장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. 증거 있었는데 기각시켰던 케이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증거가 뭐가 있었냐? 첫 번째, 성관계 음성이 있었습니다. 원고가 직접 피고의 작업실 앞에서 녹음을 한 음성이었어요. 또 하나는 모텔 출입하는 남편의 차량 번호와 상간녀로 추정되는 사람과 남편이 그 차에 타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. 세 번째는 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어딘가에서 걸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정도면 왠지 인정될 것 같지 않으세요? 이 정도면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거 기각시켰어요. 어떻게 기각시켰을까요? 첫 번째로 일단 그 성관계 음성,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게 반박했냐면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,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. 누가 들어도 막 신음소리고 뭐 그렇게 하기는 했었어요.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인지, 그리고 피고의 목소리가 맞는지, 그게 설사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실에 반드시 피고가 그날 출입해가지고 그 음성을 남겼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. 또 두 번째, 호텔, 모텔 출입하는 영상과 차량 번호가 정확하게 찍힌 뭐 그런 영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건 얼굴이 식별이 불가능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식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증거는 반박이 가능했고, 그리고 세 번째, 팔짱 끼고 다닌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도 하기 어렵고 얼굴도 그대로 잘 나오는 화면이었거든요. 근데 약간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요.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신 예술하신 분이셨어요. 미국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신, 그러니까 허그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셨고, 그때 당시에 두 분만 계셨었던 게 아니고 바이어도 있었고, 이래서 네 분이서 이동을 하시면서 팔짱을 이렇게 끼신 거예요. 그런 정도의 스킨십은 이분한테는 실제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고가 실수를 했는데, 아까 이야기한 그 성관계 음성 있잖아요. 그 음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가 무슨 소리입니까?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분명히 거기 가가지고 음성 녹음했었던 겁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어요.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뢰인한테 그 구체적인 그 날짜에 다른 공식 일정이 있었다는 게 사진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거 원고의 주장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다 떨어지는데 저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피고가 아님을 정확하게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데, 그래서 전부기각 나왔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을 하면 되는데요. 일단 첫 번째, 상간녀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전화번호 알면 너무 좋고요. 그 외에 다른 정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. 두 번째, 불륜 사실 자체에 관한 증거입니다. 불륜 내용을 증명할 만한 어떤 형태의 증거라도 상관없습니다. 많을수록 좋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증거입니다. 동영상 괜찮고요. 대화 내용 괜찮고요. 녹음 파일이든 카카오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또는 그 외에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결혼식 하객으로 사진이 찍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3가지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, 그리고 제 다른 영상들 보시고 주의해야 될 점,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미리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검토를 좀 받으시고 치밀하게 사건을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.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.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